자, 오늘은 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말 그대로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의 요령이라기보다는 접근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2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챕터입니다. 사실 뭔 소리도 잘 모르겠고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데 막연하게 문제를 풀려고 이해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고 문제를 풀 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건 기본값이죠. 이건 그냥 다 암산으로 해결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실린더 내 기체가 있고요.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 두 가지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피비가 몰수비다라는 거, 그리고 분자량비가 밀도비다라는 거. 요 둘은 메인으로 그냥 가져가서 문제를 풀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이쪽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 때마다 온도, 압력, 기체라는 게 보이면 그 위에 적어놓고 출발하세요. 당연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적는 시간조차 아까운데 일단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물어보는 게 몰수비가 얼마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부피비가 몰수비죠? 그러면 요 실린더인데 근데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 얘기가 없지 않냐? 자, 이 실린더라고 하는 건 요 가운데 피스톤이 있죠? 얘가 요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요 위에 고정장치 이런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쪽 기체가 이 피스톤을 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압력이 되는 거고요. 요쪽 기체가 얘를 미는 힘이 있겠죠? 요것도 압력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미는 힘이 더 세? 그럼 어떻게 돼요? 피스톤이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얘가 멈춰있는 그림을 줬다라는 자체가 이 압력과 이 압력이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이라고 줬고 압력이 같다라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요거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부피가 3대 1이니까 몰수비도 3대 1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요 길이만 나와 있는데 부피가 어떻게 갔느냐? 실린더는 기본적으로 그 모양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까지 넘어가는 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동그란 혹은 네모난 모양은 똑같은데 길이에 따라서 부피비가 결정이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는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비를 한번 꺼내보라고 했는데 써있잖아요. 그럼 4.8 대 3.2니까 이거는 3대 2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량을 꺼내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분자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량을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분자량을 통해서 원자량을 꺼내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 x2가 있고요. x2y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를 알고 있어요. 부피비는 몰수비가 될 거니까 몰이기도 하죠. 그럼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주게 되면 얘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질량 구해놨잖아요. 3대 2. 몰수 3대 1. 요렇게 넣어주게 된다면 이게 1대 2가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X원자 두 마리로 구성된 게 1짜리잖아. 그럼 2분의 1이라고 잡고 싶겠지만 가능하면 처음부터 자연수를 써주는 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분수를 계산하는 게 화학에서는 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비율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쁜 자연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x 두 마리가 2니까 x가 1이다. 그리고 x2y가 4짜리죠. 그럼 요 안에 1짜리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딱 2 빼주게 되면 y가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대 2다라는 거 구해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최선일까요? 그렇진 않다. 자, 뭐가 있어요? 여가 분자량비는 밀도비다. 요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x2라는 게 있고 x2y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밀도를 한번 꺼내본다라고 하면 3cm분의 4.8 1cm분의 3.2 그냥 이렇게 바로 때려가지고 비율 그냥 구해주시면 얼마예요? 16대 얘가 32가 되겠다. 이렇게 꺼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분자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x가 8짜리일 때 y가 여기서 그대로 요 x2 빼버리면 y만 남겠죠? y가 16이다. 1대2구나. 요렇게 넘어가는 게 좀 더 간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상황이 같은 실린더 내에 있는 기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린더에 있는 기체입니다. 그럼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이 내부 압력이라기보다는 대기압이 같다라는 자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 공기가 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고 요 기체가 미는 압력이 있을 건데 얘가 멈춰 있어? 일단 같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구나. 근데 공기가 미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내부 기체 압력도 같구나 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두 가지가 또 바로 떠오르죠. 온도 압력이 같아. 기체야 부피비는 몰수비, 분자량비는 밀도비까지가 성립을 하겠는걸 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바로 갑시다. 몰수비는 부피비죠. 1대 2다. 이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량비를 꺼내라고 했는데 질량을 안 줬거든. 그럼 여기에 또 한번 전개를 해보죠. C3H4가 있고요. C2H4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몰수비를 지금 알고 있어요. 얘가 1대 2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질량을 꺼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분자량 꺼낼 수 있다. 탄소 원자량 12짜리, 수소 1짜리니까 얘가 41대 이 친구는 28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얼마야?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 질량이다. 공식은 기본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바로 넣어서 먹여주면 얘가 4로 약분하면 10대 56이니까 4로 약분하면 14, 5대 7이구나. 요렇게 이제 꺼내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밀도비도 한번 꺼내볼게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요번에는 그냥 바로 이거를 써보도록 합시다. 분자량비가 밀도비죠? 이 친구 분자량이 얼마야? 40짜리. 얘는 28짜리. 그러면 복잡하게 막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대 이건 거니까 10대 7 요러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렇게 생긴 세 가지 실린더 내에 들어있는 기체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요거 은근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낚이거든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용기 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고 온도와 압력은 같고 부피가 똑같답니다. 자, 그러면 온도 압력이 같아. 기체야. 부피비는 몰수비고 분자량비는 밀도비인데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는 게 이 부피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몰수도 같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여기에 5몰! 그럼 여기는 몇 몰이야? 5몰! 여기는 몇 몰이야? 5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산소밖에 없으니까 X는 5였다 라는 거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럼 분자량 32짜리니까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Y가 160이군.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둘의 합이 5몰이라는 거니까 Z는 3몰이 되겠다. O2가 2몰이니까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X 얼마냐? 5다. Y는 얼마냐? 160. 그 다음에 Z는 얼마야? 3. 이렇게 잡아주면 일단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기 C에서 기체 수소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줬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 친구 지금 부피 얼마일까? 전체는 V리터야.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섞여 있는데 수소는 3몰이고 산소는 2몰이래. 수소의 부피는? 요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5분의 3 같은 거 떠올리고 있으면 O 개념입니다. 자, 왜? 기체의 부피라는 건요.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내부에 막 요런 식으로 막 수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을 막 이러고 다니겠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실린더 내부를 다 다닐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의 부피가 얼마야? V리터다. 이렇게 꺼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많이 실수하거든요. 자, 그러면 산소의 부피는 V리터죠? 산소도 같은 실린더 내부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전체 기체의 부피는 V리터다!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즉 얘가 들어있는 통의 부피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A, B, C의 밀도만 한번 꺼내보자 라는 건데, 자, 이 밀도를 꺼내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부피분의 질량을 써보게 되면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똑같다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비만 꺼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수소가 2짜리가 5몰이니까 10g. 여기는 구해놨죠? 160g. 그 다음에 여기는 2짜리가 3이니까 6g에다가 32짜리가 2니까 64g. 그러면 얘가 70g.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 1대 16대 7이다 라는 결론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자량비는 밀도비잖아요. 이걸 한번 써보자 라는 거야. 그럼 저쪽에는 수소만 있죠. 그러면 수소는 2짜리다. 산소는 32짜리다. 자, 그런데 아니 여기에도 얘가 섞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냐? 누구의 분자량이냐? 라는 건데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수소가 몇이야? 3몰이죠. 산소가 2몰이죠.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 분자량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린더 내부에 단일 기체만 있다면 그냥 분자량 먹여버리고 혼합 기체가 있다?
평균 분자량 이렇게 꺼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균값을 꺼낼 때 2짜리인 수소가 전체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32짜리인 산소가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5분의 6 플러스 얘가 얼마요? 64니까 5분의 70 되겠죠? 그러면 얘가 14다 이 말이야. 요렇게 꺼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학년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셔야죠. 여기 2짜리가 있어요. 여기 32짜리가 있어요. 그럼 존재 비율이 3대 2니까 역수로 2대 3으로 4번을 쳐서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30간격이고 한 칸당 6간격이 되겠지. 근데 이만큼 갔으니까 11을 더해주면 14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얼마다? 1대 16대 7이다. 같네요. 당연히 같아야죠. 밀도비 구하는 방식인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체가 실린더 내에 들어있을 때 이 어떤 상황인가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화학의 몰 문제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자연스럽게 됐을 때 이제 준킬러도 푸는 거고 킬러도 푸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안 된다? 그러면 요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겠습니다.